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2002년생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이 전국구 조폭이 되겠다며 신흥폭력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다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른바 MG 조폭인 이들은 SNS를 통해 지역을 넘나들며 비슷한 나이대끼리 모여 전국 재패를 꿈꾸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목을 회장으로 부르고 조직 운영 자금도 각자 내는 회비로 충당하는 등 운영 방식도 기존 조폭과 달랐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우통을 벗은 남성 수십 명이 식당 안에 모였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이들은 모두 2002년생으로 지난해 12월 전국회라는 신흥 폭력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전국! 충청과 경기 등 전국 21개 조직에서 모인 이른바 MG 조직 폭력배인 이들은 매달 한 번씩 수십 명이 모여 정기 회동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맥주병으로 집단 난투극을 벌이거나 이유 없이 지나가는 시민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같은 나이대인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지역을 넘나들며 조직을 결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 38명 가운데 34명을 검거하고 2002년생인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공통적인 목표가 전국구 깡패가 되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고요. 이 외에도 경찰은 논산을 근거지로 22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 콜센터를 운영해온 혐의 등으로 MG 조폭 등 조직원 32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넉 달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된 1,500여 명 가운데 57%가 넘는 919명이 30대 이하였습니다. 지역을 연고로 한 기존 조폭과 달리 온라인을 기반으로 비슷한 나이대끼리 조직을 결성하는 등 조폭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조직의 범죄 수익금 5,700만 원을 몰수 보존하는 한편 배후에 있을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주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든 기저귀로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부당한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국회 청원글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린이집 교사 보호 관련 법안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0일 50대 어린이집 교사가 40대 학부모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폭행당하며 도를 넘은 학부모 갑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한 수산물 시장에서 구매한 꽃게가 다리가 없는 것으로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부모님이 서천 특화시장에서 싱싱한 꽃게를 골라 사오셨는데 집에 와 여러분이 다리가 없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판매자에게 전화로 문의했지만 사과 대신 꽃게를 가지고 오면 바꿔주겠다고 대답해 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천군은 자연산 전어 꽃게 축제 기간 구매한 꽃게와 관련해 민원이 몇 차례 접수돼 반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협과 협조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4대 특구 지정 등 비전과 전략을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 시 파격적인 혜택을 비롯해 토지 규제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세종에서 출범했던 지방시대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주요 부처 장관들과 17개 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비전과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4개의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파격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 법인, 취득, 양도세 등은 물론
상속세까지 면제, 감면해 주는 겁니다. 기업을 따라 이사해야 하는 임직원들에게도 특별 공급은 물론 특군에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또 공모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4-5곳에 교육 자유특구를 지정 운영하며 맞춤형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 전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심 융합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대도시에 제2의 판교를 만드는 작업도 시작됩니다. 대전은 옛 충남도청 일대가 선도 사업지로 도시 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 과학기술 교류 확산을 위한 플랫폼과 명품 랜드마크 구축이 추진됩니다. 특히 이 모든 정책들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의 주도하에 추진하는 게 목표로 중앙의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세 감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지방 공약이 포함된 계획인데 재정 계획이 뒷받침된 국가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말 되면 이제 확정이 될 텐데 그 확정된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빈틈없이 추진할. 다만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전과 충남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혁신도시 조성은 여전히 안개 속으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기존 정책과 사업의 속도 있는 추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9시 1차 총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운행이 중지됐던 열차 운행도 순차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철도노조는 부산 서울 간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SRT 고속 차량의 열차 운행을 통합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4일간 한시적인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철도노조는 조만간 2차 총파업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남 내포신도시는 녹지율 50% 녹색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공원이나 가로변 나무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식재 당시 토양 특성을 살리지 않은 데다 관리도 부실했기 때문인데요. 충남도가 수목 전면 교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나무 심는 데 2번 돈을 쓰는 셈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포신도시의 허파를 담당하는 홍해공원. 2개의 연못과 푸른 숲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책로를 걷다 보면 겉보기와 달리 나무 생육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썩은 가지를 자꾸 잘라내다 보니 몽둥이를 박아놓은 것처럼 됐고 몸통은 속을 드러내며 고사 직전입니다. 버섯 곰팡이까지 발생한 왕벚나무는 손으로 만지자 가지가 쉽게 부서져 내립니다. 큰 도로변 가로수도 대부분 마찬가지. 그늘을 만들어주기는커녕 생육이 안 돼 비쩍 말라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지난 2015년까지 조경이 거의 완료됐는데 10년도 안 돼 이렇게 변한 겁니다. 나무도 너무 앙상하고 죽어있는 나무도 너무 많고요. 그늘도 없어서 조금 이제 쉴 공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인데 좀 더 잘 해놓고 했으면 좋은데 너무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홍해공원 17,000여 그루를 조사한 결과 침엽수는 생존율 100%인 반면 화렵수는 73.9%. 특히 왕벗, 단풍나무는 2그루 가운데 하나는 고사했습니다. 최초 기반 조성 과정에서 유기물층이 제거된 토양에 나무를 심었고 이후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존력이 강한 침엽수는 살고 그렇지 못한 화렵수는 쉽게 죽어가는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유기물질도 없고 토양의 물리성,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충남도는 수목 선정과 식재, 관리 모두 부실했다고 보고 현 토양 여건에 맞는 소나무와 이팝나무 등으로 수종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화렵수가 많은 고사되어 있는데 적정한 수종으로 저희가 교체하고 또 교체 후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담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서 신도시 조경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 충남도가 2번의 노력과 적잖은 혈세를 다시 투입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 유성분기점을 달리던 1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차량 한 대를 모두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차 앞부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여성 A씨를 찾아 나섰던 초임 경찰관이 퇴근 후에도 눈썰미를 발휘해 실종자를 찾아 인계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5시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모친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초임 경찰관 이시야 순경이 포함된 야간 당직조가 수색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순경은 오전 9시 반쯤 귀가하던 중 유성구 가정동 횡단보도에서 실종자 A씨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행인을 발견했으며 A씨임을 확인 후 가족에 인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구 대동에서 유성 가정동까지 8에서 9km 거리를 6시간 동안 걸어 다녔으며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내년 1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산업과 경제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의 살림살이 규모도 크게 불어난 셈인데요. 다만 육사 논산 이전과 치의학 연구원을 비롯해 대통령 공약 대형 현안 사업의 예산은 담겨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이 정부와 장기간 협상 끝에 얻어낸 내년도 예산은 국비 9조 8,243억 원으로 지난해 9조 589억 원에 비해 7,654억 원, 8.4%가 늘었습니다. 기반 시설인 교통 물류 예산을 비롯해 복지 분야가 뼈대를 이룬 가운데 최첨단 해양 관광성 개발과 국방 로봇 체계, 탄소 중립 바이오가스 클러스터 등 충남의 새로운 먹을거리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수건 사업인 서산공항 건설도 기본 설계비가 배정돼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만 가로림만 국가정원과 백제 문화촌 조성,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등 심혈을 기울인 40여 개 현안과 자율형 모빌리티 기반 구축 등 핵심 지역 국책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마지막 관문인 정기국회에서 적지 않은 지역 사업이 다시 반영된 사례를 들며 내년 충남이 최초로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도록 지역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총 52건이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원군 역할을 약속하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육사 논산 이전과 충청 내륙 동서횡단철도 건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핵심 현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임에도 도지사가 뒷짐을 져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산의 육군사관학교 관련해서 지금 이후에 얘기 안 나오잖아요. 지사님 이제 장기 사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공론화하고 논의를 하고 이걸 이어가야 됩니다. 또 신규 사업들이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권 공업도시에 집중됐다며 농촌 등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도 주문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충남의 연간 예산 10조 원 편성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굵직한 현안 사업을 얼마나 더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천안시는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충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 교통 분야 등을 보완하도록 조건부 의결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는 1,3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면 수남리 일대 34만 9천 제곱미터에 조성되며 2025년 사업 완료 때 1,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시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조건 사항의 반영 등 조치 결과를 조속히 접수하고 검토해 올해 중 승인할 예정이며 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당진 솔메성지에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세워진 것과 같은 성상이 설치됩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내년 솔메성지에 김 신부의 성상 제작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난 4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 성상 등을 제작한 한진섭 작가와 솔메성지에 바티칸과 같은 성상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시는 솔메성지에 김 신부의 성상이 설치되면 역사적인 의미를 더하고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가톨릭 성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